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달 만에 40%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41.4%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집계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그다음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첫 번째, 이 리얼미터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이 말한 것을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11시 김광일 쇼의 생각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측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라고 하는 것은 이 거의 필요 없는 의료 서비스까지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가지고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줬던 문재인 케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이 곧 바닥이 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대해서 노동연금 교육 분야 개혁,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아울러 그동안 방향과 내용이 모호하고 잡히지 않았던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내용 제시가 지지율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리얼미터 측 분석 계속 말씀드리면 최근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이 없었던 점도 한 요인이다. 중도층은 40% 가까운 긍정평가를 보이며 6월 5주차 조사 이후 최고치를 보였고 20대 역시 6월 5주차 이후 최고치였다. 그 다음 분석이 아주 재미난데요. 대선 이후 이탈했던 가출한 집토끼 층들이 최근 정책 행보에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이유를 재확인하며 급속히 회귀하고 있는 것이다. 집 나갔던 집토끼가 최근에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수행을 보면서 내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거지 라고 돌아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의 단계 41.4%의 지지율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하려면 자동차로 치면 기어를 변경을 해서 가속 페달을 밟으려면 어떤 일이 필요할 것인가? 이건 역시 리얼미터 측의 분석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에 관한 대통령의 결단.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퇴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계속 신임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입장과 결단 내용을 국민들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물론 대통령이 한두 번 사과하지 안 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이태원 참사 초기에 거의 매일 분향소에 가서 참배를 했었는데 그것 말고 한 번 더 해야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생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고 있고 그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 이런저런 얘기로 계속해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즉 윤심을 놓고 오가는 얘기들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는 무슨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당 대표를 뽑는 경선 룰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처리 여부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속 페달을 밟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리얼미터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11시 김광일 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전문가들의 세세한 분석 말고 그냥 큰 틀에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가 하는 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그 지긋지긋하게 봐왔던 내로남불 쇼와 확실하게 선을 긋고 오로지
법과 원칙과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그 선언, 그리고 그것의 실천, 이것을 보는 것이다. 이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가령 화물연대 파업, 불법은 용서하지 않겠다. 과거 정권은요, 좌우를 가릴 것 없이 불법은 용서하지 않겠다 해놓고 나중에 다 흐지부지 넘어갔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엄동 설안에 그 노조 집행부 잡아다가 뭐 교도소에 보낼 일이 있어. 그리고 뭐 피해액에 대해서 물어내라, 처음에는 뭐 그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물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짐작할 수 없게 그렇게 끝나버리고 말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 업무 개시 명령, 피해 끝까지 쫓아가서 배상 받아라. 여기에 국민들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표를 줬던 이유가 바로 저런 점이었지. 그 어떤 경우에도 법과 원칙을 구부려서 타협하지 않는다. 민노총과 타협하지 않는다. 좌파 세력과 타협하지 않는다. 떼법, 우르르 거리와 광장에 몰려가서 나라를 흔들어 놓으면은 정부고 기업이고 그냥 거기에 무릎 꿇고 못 이기는 척 다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어 온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이 고리, 이것을 칼로, 알렉산더 대왕처럼 칼로 잘라내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을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제 41.4%에서 지난 3월 9일 날 얻었던 그 투표율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50% 이상 넘어갈 가능성도 열린다라고 저희는 감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조선일보 신문, 종이 신문 한 분씩 구독을 하시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장담하실 수 있습니다. 부자 되십니다. 행복해지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팩트 중심의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게 되십니다. 저희 조선일보, 제가 지금 논설위원인데요, 저보다 지금 선배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위로 치면은 한 1%, 2% 안에 드는데요. 횟수로 치니까 37년, 38년 이 조선일보의 기자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라. 저희가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가는 여러분께 제 얼굴과 이름을 걸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300명쯤 되는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제 입으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민망합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꽤 엘리트 쪽에 속한다는 그 젊은 시절부터 정말 24시간 혼신을 다해서 취재하고 문장을 가다듬고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쓰고 불편부당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갖다 배달하는 신문이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팩트가 신성한 것이다. 여러분 조선닷컴 이렇게 보면은 맨 첫 화면에 팩트 퍼스트, 팩트가 첫째다. 보수파냐 진보파냐 대통령이냐 뭐 야당이냐 누구냐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이게 우리의 퍼스트가 아닌 겁니다. 팩트, 팩트에 목숨을 건다. 팩트는 신성하다. 팩트는 하나님이다. 팩트는 부처님이다. 그 손톱 많은 팩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저 우리 신참 기자들은 몇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해내는 그 신문이 조선일보이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1등, 이런 말씀을 또 제가 좀 민망합니다. 사실이니까, 이것도 팩트니까. 우리나라 영향력 1등, 그 다음에 우리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조사를 하면은 명품 신문 1등, 발행 부수 1등, 구독자 수 1등. 밤새 취재를 하고 문장을
본인이 보고 데스크가 보고 국장이 보고 차장이 보고 부장이 보고 이런 과정 속에서 신문을 만들어서 30면의 신문을 집 앞에 딱 배달해 주는데 이게 1,000원입니다. 1,000원. 1,000원. 이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 높은 물건이 있다면 새벽 5시에 여러분 집 앞에 놓이는 1,000원짜리 조선일보일 겁니다. 지금 제가 번호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1577-8585 입에도 딱 올라붙습니다. 1577-8585 일로 전화를 거셔서 구독 신청을 하신 다음에 조선일보 유튜브 김광일 쇼 보고 구독하게 됐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 11시 쇼 이 제작진들이 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